이번 시간에는 중간 시험 전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3차원 공간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그 직선의 방정식처럼 평면의 방정식도 어떤 정보가 있어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선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방향 벡터와 지나가는 점이 필요했던 것처럼 평면에서도 그런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역시 그 평면이 지나가는 점, 그 점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평면 전체에 수직이 되는 그런 벡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벡터를 그 평면의 법선 벡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은 지나가는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가 필요했었죠. 평면은 지나가는 점과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처럼 여기 3차원 공간에 어떤 평면, 그 평면을 파이라고 해볼게요. 이 평면 파이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때 우리가 이 평면에서 그 평면에 있는 한 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을 여기 P0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역시 평면의 방정식도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식, 그것을 이 평면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을 선택하고 그 점이 어떤 식을 만족하는 건지 찾아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평면에서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임의의 점이니까 x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면에서 지금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이 원점에서 시작하는 이 P0까지 가는 이런 벡터와 원점에서 이렇게 임의의 점, 평면의 임의의 점 x까지 가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원점에서 P0까지 가는 벡터를 R0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x까지 가는 벡터는 R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R이라는 이 벡터가 어떤 식을 만족하는지 찾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R이라는 이 벡터는 임의의 점이니까 임의의 벡터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좌표를 미지수를 써서 x, y, z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x가 어떻게 표현되고 y가 어떻게 표현되고 z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림상에서 여기 P0에서 이렇게 x를 향하는 이 벡터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벡터를 계산하고자 하면 계산 방법은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죠. 그렇다면 종점은 x니까 그 벡터 r을 쓰면 되고요. 시점은 P0니까 그 벡터 R0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P0에서 X로 가는 벡터는 R-R0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R이라는 벡터를 이 그림상에서 볼까요? 원점에서 X까지 가는데 중간에 원점에서 P0로 갔다가 P0에서 다시 X로 오면 우리 벡터의 덧셈을 배웠죠? 이렇게 P0로 갔다가 거기서 X로 오는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원점에서 X로 가는 R이라는 벡터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R은 여기 R0하고 이 벡터를 더하면 됩니다. R0 플러스 이 벡터.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벡터를 더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는 이 평면의 식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P0라는 점에서 우리 법선 벡터를 하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P0에서 이렇게 평면 전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만들었다고 하면 당연히 P0 이 평면에 있어요. X도 이 평면에 있어요. 그렇다면 P0에서 X로 가는 이 화살표, 이 벡터는
이 평면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평면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평면 전체하고 수직이 되는 이 법선 벡터하고 당연히 수직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알고 있는 법선 벡터와 그리고 지나가는 점,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직이라는 개념을 역시 벡터 배울 때 배웠죠?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은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n이라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여기 평면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벡터 r-r0 이것하고 내적을 계산하면 다트 그러면 0이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지나가는 점 P0와 법선 벡터 n 이 두 개를 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 벡터는 r-r0 그렇죠? 이 벡터는 n 두 벡터를 가지고 내적이 0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벡터만 가지고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면의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찾았습니다. 이 구성을 보면 r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이것과 법선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이런 구성이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r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과 법선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벡터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냈으니까 이 식을 풀어볼 거예요. r은 x, y, z 이렇게 두고 r0 좌표가 있죠. r0라는 것은 여기 지나가는 점 p0하고 같은 좌표를 가져요. 벡터로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x0, y0, z0 법선 벡터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좌표를 알고 있는 거죠. n1, n2, n3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대입해서 이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4번 보세요. 한 점 P0를 지나고 P0는 좌표가 2, 4,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벡터 n이라는 벡터는 2, 3, 4. 이 벡터의 수직이 되는 평면의 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바로 금방 얘기했던 그 공식에 있는 그 정보가 다 있죠. 지나가는 점이 있고 법선 벡터가 있어요. 평면 전체의 수직이 되는 벡터. 그렇죠? 지나가는 점과 법선 벡터가 있으니까 조금 전처럼 바로 벡터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벡터 방정식을 만들면 r-r0와 법선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렇다면 r은 x, y, z 이렇게 두기로 했어요. r0는 여기 p0의 좌표가 있어요. 2, 4, 마이너스 1. 그렇다면 뺄셈할 수 있죠. 첫 번째 성분 x-2 그렇죠. r의 첫 번째 성분 x에서 p0 즉 그걸 벡터로 표현한 r0의 첫 번째 성분 2를 뺀 겁니다. 두 번째 성분끼리 빼주면 y-4 그렇죠. 세 번째 성분끼리 뺄셈을 하면 z 마이너스 1이니까 z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r-r0가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거기에 n하고 내적이 0이다라고 둘 거니까 n의 좌표 2, 3, 4 그렇죠. 이제 내적을 계산하고 0이다라고 두면 됩니다. 내적을 계산하면 이렇게 곱하고 첫 번째 끼리 이렇게 곱하고 두 번째 끼리 이렇게 곱하고 세 번째 끼리 그래서 다 더하면 되겠죠. 해서 2 곱하기 x-2 플러스 3 곱하기 y-4 플러스 4 곱하기 z 플러스 1 이것이 0이다. 그렇죠? 이렇게 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벡터 방정식 그렇죠? 이 벡터 방정식은 이제 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r-r0와 법선 벡터의 내적이 0이다. 이 식을 풀면 r 이것은 x, y, z 이렇게 두면 되고요. r0 여기 주어진 점이 있으니까 x0, y0, z0 이렇게 두면 되고요.
n의 좌표 n1, n2, n3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 식을 풀어볼까요? 계산하면 똑같이 금방 여기 예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내적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n1 곱하기 x 마이너스 x0 플러스 n2 곱하기 y 마이너스 y0 플러스 n3 곱하기 z 마이너스 z0. 그렇죠? 이게 내적이죠.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n1x 플러스 n2y 플러스 n3z 마이너스 묶어내면 첫 번째 것은 n1x0 플러스 두 번째는 n2y0 플러스 세 번째는 n3z0. 예, 이것이 0이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모양은 여기 x 앞에 있는 값을 a라고 두고 y 앞에 있는 값을 b라고 두고 z 앞에 있는 값을 c라고 두고 여기 마이너스까지 다 해서 이 값을 플러스 d 이렇게 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것은 0이다. 예,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예, 이것을 이 평면의 일반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도 이것을 정리해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렇게 x하고 곱해진 것은 2x, 그렇죠? y하고 곱해진 것은 3y, 이렇게 z하고 곱해진 것은 4z, 그렇죠? 그리고 상수 정리하면 앞에서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다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0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일반식으로 표현했을 때 A는 2고 B는 3이고 C는 4, D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떤 평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일반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일반식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가 0이다. 예, 이 식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법선 벡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x 앞에 y 앞에 z 앞에 곱해져 있는 그 수를 각각 x 성분, y 성분, z 성분으로 갖는 그 벡터가 법선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우리 벡터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여기 법선 벡터의 좌표 n1이 x 앞에 곱해지게 되죠. 내적 계산하면서 두 번째 성분은 y 앞에 곱해지게 되죠. 세 번째 성분은 z 앞에 곱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n1, n2, n3를 좌표로 갖는 벡터가 n, 법선 벡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법선 벡터는 여기 일반식으로 표현됐다면 일반식에서 법선 벡터는 x 앞에 y 앞에 z 앞에 곱해진 수를 가지고 a, b, c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것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기본 정보, 지나가는 점과 법선 벡터 두 개를 가지고 평면의 식을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보세요. 세 점, P는 1, 3, 2, Q는 3-1, 6, R은 5, 2, 0 이렇게 세 점이 있다.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지나가는 점이 한 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법선 벡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나가는 점이 세 점이나 있습니다.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P라는 점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Q를 선택해서 풀 수도 있고 R을 선택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P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이제 법선 벡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벡터 배울 때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여기 P라는 점이 있고 여기 Q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 R이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PQR이 이 평면에 있는 세 점이니까 P에서 Q로 향하는 이 벡터도 평면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P에서 R로 가는 이 벡터도 이 평면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P라는 점에서 우리는 법선 벡터를 여기 지나가는 점 선택한 이 점에서 법선 벡터를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점에서 이렇게 법선 벡터를 갖다 놓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평면 전체의 수직인 이 벡터는 당연히 평면에 있는 이 두 개의 벡터하고 모두 수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법선 벡터를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두 벡터에 모두 수직인 벡터를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죠?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벡터는 종점 마이너스 시점 Q 마이너스 P로 계산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벡터는 역시 종점 마이너스 시점 R 마이너스 P로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벡터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봅니다. P에서 Q로 가는 Q 마이너스 P라는 벡터는 Q의 좌표 3, 마이너스 1, 6 여기에서 P의 좌표 1, 3, 2를 빼주면 됩니다. 뺄셈을 하면 첫 번째 성분 2가 되죠. 두 번째 성분 뺄셈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세 번째 성분 뺄셈을 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P에서 Q로 가는 이 벡터를 구했어요. 그렇죠? 2, 마이너스 4, 4입니다. PR도 계산할 수 있죠. R의 좌표 5, 2, 0에서 P의 좌표 1, 3, 2를 빼주면 돼요. 첫 번째 성분 뺄셈하면 4, 두 번째 성분 뺄셈하면 마이너스 1, 세 번째 성분 뺄셈하면 마이너스 2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벡터의 외적, 벡터곱을 계산하면 됩니다. 곱하기 해볼까요? PQ 곱하기 PR,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3차 행렬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행은 IJK, 표준기저 벡터를 써주고 두 번째 행은 앞에 곱해지는 벡터의 좌표 2, 마이너스 4, 4. 예, 여기 계산한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세 번째 행은 뒤에 곱해지는 벡터의 좌표를 씁니다. 뒤에 곱해지는 거 PR, 그렇죠?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예, 이렇게 갖다 놓고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차 행렬식을 계산하면 되겠죠? i에 곱해지는 게 첫 번째 성분이니까 이 벡터에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8이죠. 왼쪽 이렇게 곱해서 뺄 거죠. 4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4.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첫 번째 성분은 12가 됩니다. i 앞에 12가 곱해진 거죠. 그렇죠? j 앞에 곱해지는 것이 두 번째 성분. 플러스 쪽은 이렇게 곱하면 4와 4를 곱해서 16. 그렇죠? 왼쪽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4. 그렇죠? 그래서 j 앞에는 20이 곱해지게 됐죠. k 앞에 곱해지는 것이 세 번째 성분. 플러스 쪽은 이렇게 곱합니다. 2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 4와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6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16.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k 앞에는 14가 곱해지죠. 자, 그러니까 두 벡터의 외적, 벡터곱을 계산했어요. 벡터곱은 12i 플러스 20j 플러스 14k.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죠? 지나가는 점 P를 사용할 거고 법선 벡터는 계산했더니 12, 20, 14.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합니다. 예, 우리 지나가는 점이 있으니까 R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좌표를 써볼까요? 1, 3, 2. 그렇죠? 이것과 법선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건데 법선 벡터는 12, 20, 14예요. 이것이 0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렇죠? R은 X, Y, Z. 예, 임의의 점을 가지고 만든 벡터니까, 임의의 벡터니까 이렇게 두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성분 X-1하고 12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분 Y-3하고 20을 곱하면 됩니다. 세 번째 성분 Z-2하고 14를 곱하면 되죠. 그걸 다 더한 것이 내적. 그러니까 그 내적은 0이다.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예, 여기 이렇게 곱해서 12x 이렇게 곱하면 20y 이렇게 곱하면 14z인데 전부 2의 배수니까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0이니까 그렇죠? 2로 나누면 6x 여기는 10y 여기는 7z 그렇죠?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도 2로 나눌 거예요. 전체를 2로 나눴으니까
첫 번째 거 앞에 곱해진 게 마이너스 12, 두 번째 거 마이너스 60, 세 번째 거 마이너스 28. 그렇죠? 다 더하면 여기 이렇게 더하면 12, 28 더하면 40이 되죠. 60 더하면 100이죠. 마이너스 100.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50. 다 됐죠? 그래서 6x 플러스 15y 플러스 7z 마이너스 50은 0이다. 이렇게 일반식을 구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예제를 또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배웠던 중간시험 이전에 배웠던 직선의 식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종합을 해야 풀 수 있는 예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 중간시험 전에 배웠던 3차원 공간에 있는 직선은 식을 지나가는 점과 방향 벡터를 구하면 그러면 직선의 식을 구할 수 있고요. 지금 배운 평면은 지나가는 점과 법선 벡터를 구하면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제 6번 볼까요? 두 개의 평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마이너스 1은 0하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1은 0. 이것 사이의 각, 두 평면 사이의 각을 구하고 이 두 평면에 교집합이 되는 직선, 교선, 교집합이 되는 직선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선의 대칭 방정식을 구해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 가지를 배웠죠. 벡터 방정식, 매개변수 방정식, 대칭 방정식. 그중에 대칭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대칭 방정식도 지나가는 점과 이 교선이 지나가는 점 그리고 방향 벡터를 하나 알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두 평면 사이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두 평면 사이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있죠. 그 법선 벡터 사이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평면의 사이각은 여기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n1,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를 n2 이렇게 놓으면 이 두 벡터 사이각이에요. n1과 n2 사이각.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 n1, n2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두 개의 평면이 일반식으로 표현됐어요. 조금 전에 벡터 방정식을 풀어서 일반식을 얻으면서 x 앞에 y 앞에 z 앞에 곱해진 것들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가 이 평면의 법선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평면은 x, y, z 앞에 곱해진 수가 1, 1, 1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1, 1, 1. 그렇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x 앞에 1, y 앞에 마이너스 2, z 앞에 3이 곱해졌으니까 n2는 1, 마이너스 2, 3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법선 벡터가 주어졌으니까 두 벡터 사이각은 앞에서 배웠죠? 벡터 배울 때. 그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공식 볼까요?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은 세타라고 하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것 분의 두 벡터의 내적. 우리 기억하고 있죠? 이걸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벡터라는 것이 첫 번째 법선 벡터는 1, 1, 이것의 크기를 계산하면 되고요. 두 번째 법선 벡터는 1, 마이너스 2, 3 이것의 크기를 계산하면 되고 두 벡터 내적은 이렇게 두 벡터 가지고 와서 내적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제곱 1, 1, 1 제곱해서 더하면 3이니까 루트 씌우면 루트 3이죠. 그렇죠? 이 벡터의 크기도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제곱해서 더해주고 루트. 그렇죠? 1, 4, 9 더하면 14. 루트 씌우면 루트 14. 그렇죠? 그리고 내적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1,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플러스 3. 그렇죠? 다 더하면 2가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 법선 벡터 사이각은 아크 코사인 루트 3 곱하기 루트 14분의 2가 되죠. 즉 3하고 14를 곱하면 42니까 아크 코사인 루트 42분의 2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답이고요. 그렇죠? 이게 몇 도인가라는 게 궁금하다면 코사인 표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보면 대략 72도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법선 벡터 사이각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법선 벡터 사이각이 바로
두 평면 사이각이라고 정의하는 거다. 이건 정의입니다. 예, 그래서 두 평면 사이각은 아크 코사인 루트 42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평면의 교집합이 되는 직선의 대칭 방정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만나서 생긴 여기 직선이 있죠. 예, 이 직선이 바로 이 두 평면의 교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나가는 점, 지나는 점 하나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 벡터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찾아서 대칭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지나가는 점을 찾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나가는 점 하는 것은 이 교선에 있는 점이란 뜻이니까 이건 교집합이에요. 두 평면에.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평면에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평면에도 있어야 되는 그 교집합에 있는 점을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아무 정보 없이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트릭을 쓸 거예요. 어떤 걸 찾을 거냐 하면 여기 교선이라는 것은 어쨌든 3차원 공간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3차원 공간에 있는 직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직선을 생각하면 그 직선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좌표 평면을 이렇게 피해 갈 수 있어요. 평행하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역시 또 다른 좌표 평면도 피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좌표 평면과 이 좌표 평면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피해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좌표 평면까지 안 만나고 갈 수는 없어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 3개 중에 분명히 한 개는 만나야 된다. 3개를 다 피할 수는 없다. 어렵지 않죠? 그런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선에 있는 점을 찾는데 교선에 있으면서, 즉 교선에 있으니까 두 평면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두 평면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면서 어떤 좌표 평면에 있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XZ 평면이다라고 하면 식이 Y는 0이죠. XY 평면 하는 것은 식이 Z는 0이에요. YZ 평면 하면 식은 X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Y는 0이라고 두고 두 평면의 식을 다 만족하는 거, 또는 X는 0이라고 두고 두 평면의 식을 다 만족하는 거, 또는 Z는 0이라고 두고 두 평면의 식을 다 만족하는 거, 이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단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선택한 것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선택한 평면을 이 교선이 피해간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두 번째 것도 답이 나와야 되냐? 그런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두 개를 동시에 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피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에선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한 것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3번 시행을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Z는 0을 선택할게요. 즉 교선에 있으면서 XY 평면에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XY 평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마지막 좌표는 0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평면에 있어야 되니까 두 평면의 식 중에서 Z를 0이라고 떨군 거죠. 그럼 첫 번째 평면에서 Z는 0하고 떨구면 X 플러스 Y는 1이 되죠. 두 번째 평면에 Z에 0을 대입하면 X 마이너스 2Y는 1이 되죠. 그러니까 두 평면의 식을 모두 만족하면서 Z는 0도 만족하려면 이 두 식을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X와 Y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크레머의 공식, 크레머의 규칙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여기서 D라는 개수 행렬식은 X, Y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만든 행렬식. 첫 번째 식은 X 앞에 1, Y 앞에 1. 두 번째 식은 X 앞에 1, Y 앞에 마이너스 2. 행렬식 계산하는 걸 중간 시험 전에 배웠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1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렇죠. 자, 그렇다면 D1은 첫 번째 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1, 1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열은 1, 마이너스 2 똑같이 주면 되고요. 행렬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렇죠. D2는 두 번째 열을 1, 1로 바꾼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열은 D하고 똑같이 1, 1. 그렇죠. 계산하면 이렇게 곱해서 1, 이렇게 곱해서 1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는 D분의 D1. 그렇죠. D가 마이너스 3, D1도 마이너스 3. 1이죠. 그래서 X는 1이고요. Y는 D분의 D2. D가 마이너스 3, D2는 0이죠. 그렇다면 0이죠. 해서 Y는 0. 됐죠. X는 1, Y는 0 구했으니까 Z는 0은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렇죠. 해서 지나가는 점을 XY 평면에 있는 걸로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이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1, 0,0이다. X는 1, Y는 0, Z는 0.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을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교선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방향 벡터가 필요하죠. 이 교선하고 이렇게 평행한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교선과 평행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점을 원점에 맞춰두면 겹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렇다면 당연히 교선하고 같은 방향이다라는 거니까 이 교선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평면에 모두 있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평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 N1을 선택하면 당연히 첫 번째 평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교선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그 벡터는 N1하고 수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평면에도 있으니까 두 번째 평면 N2하고도 수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교선의 방향을 얘기해주는 방향 벡터는 N1하고도 수직이고 N2하고도 수직이 돼야 되죠. 두 벡터의 모두의 수직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를 하면 방향 벡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 법선 벡터를 곱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1,1,1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1, 마이너스 1,3이었어요. 그렇죠? 두 개 곱해서 이제 방향 벡터를 얻으면 되겠어요. 자, 곱하기 계산해 볼까요? 3차 행렬식으로 계산할 거고 첫 번째 행은 ijk, 두 번째 행은 앞에 곱해지는 벡터의 좌표 1, 1, 1. 세 번째 행은 뒤에 곱해지는 벡터의 좌표 1, 마이너스 2, 3. 됐죠? 곱하기 합니다. i에 곱해지는 것이 첫 번째 성분 플러스 쪽 1, 3 곱하면 3이죠. 마이너스 쪽, i에 곱해지는 마이너스 쪽 이렇게 곱해서 부호 바꿀 거죠. 1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인데 뺄 거니까 플러스 2. 3하고 2하고 더하면 5. 그렇죠? i 앞엔 5가 곱해지고요. j 앞에 곱해지는 것이 두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한 게 플러스 쪽. 1과 1 곱하면 1이죠. 그렇죠? 왼쪽 이렇게 곱해서 뺄 거죠. 1과 3 곱하면 3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3. 1하고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2. j에 곱해지는 건 마이너스 2. 그렇죠? k에 곱해지는 게 세 번째 성분.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쪽 1과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렇죠? 왼쪽 이렇게 곱해서 뺄 텐데 1과 1 곱하면 1이고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렇죠? 해서 방향 벡터를 계산했어요. 두 개 법선 벡터를 곱하기를 해서 구했습니다. 곱하기 하니까 결과가 5i-2j-3k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칠판 지우고 이제 이 교선의 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교선의 대칭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는데 대칭 방정식 특징이 뭐였나요? 여기 분모에 오는 것이 방향 벡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방향 벡터 계산을 했습니다. 방향 벡터 성분이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대로 분모에 갖다 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x 마이너스 x0, y 마이너스 y0, z 마이너스 z0. 예, x0, y0, z0는 지나는 점의 좌표예요. 그렇죠? 지나는 점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나는 점 우리 계산했죠? 1, 0, 0이었어요. 그러니까 x0는 1, y0는 0, z0 0.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첫 번째 분자는 x-1, 나머지는 0을 뺐으니까 y와 z죠. 그렇죠? 해서 이 교선의 대칭 방정식은 5분의 x-1은 마이너스 2분의 y는 마이너스 3분의 z, 이렇게 세 개를 같다고 놓은 이 식이 대칭 방정식.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 예제 7번. 점 P1, P1의 좌표가 X1, Y1, Z1. 이 점에서 어떤 평면, 그 평면의 일반식을 썼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자, 그렇다면 여기 법선 벡터는 우리 알 수 있죠? X 앞에 Y 앞에 Z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수를 좌표를 가는 벡터 A, B, C, 이게 법선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일반식으로 풀어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다. 오른쪽은 0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는 0 만들었을 때 여기 오는 이 수가 D예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즉 이 수가 넘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넘겨놓고 0으로 고치고 이걸 D라고 써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여기 주어진 평면이 있어요. 이 평면을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면 밖에 한 점이 있어요. 당연히 평면 안에 있는 점에서 평면까지 거리는 0이죠. 그렇죠?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평면 밖의 점을 하나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 P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그 점의 좌표가 X1, Y1, Z1. 어렵지 않죠? 그때 P1에서 여기 이 평면까지 거리라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수직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직거리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거리를 계산할 때 약간 트릭을 쓸 거예요. 평면에 있는 한 점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P0라고 두겠습니다. 평면에 있는 점 한 점을 선택했어요. P0. 그 P0의 좌표는 X0, Y0, Z0 이렇게 좌표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P1이라는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는 벡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P0에서 이렇게 P1까지 가는 벡터가 하나 있죠. 그 벡터를 B라고 둘 거예요. 여기 B라는 벡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이 거리를 잴 거니까 P0에서 법선 벡터를 한번 쏘아 올려볼까요? 여기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수직거리라는 것은 P1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 법선 벡터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요만큼 거리가 바로 이만큼 수직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거리를 재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요? 여기서 이렇게 이 n하고 겹쳐 있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린 이 벡터. 예, 이 벡터의 크기죠. 그렇죠? 근데 이 벡터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여기 보니까 이 벡터라는 것은 이 B라는 벡터를 n이라는 법선 벡터에다가 수직 사형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벡터는 수직 사형, 우리 벡터 사형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벡터 사형을 계산한 거니까 당연히 이 벡터 사형하는 것은 프로젝션,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n에 떨어뜨렸죠? 프로젝션 n. 그렇죠? b를 떨어뜨렸어요. 프로젝션 nb라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 P1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라는 것은 이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벡터의 크기, 이 벡터 사형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 스칼라 사형도 배웠습니다. 스칼라 사형, 컴포넌트 NB, 이것의 절대값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죠. 이건 스칼라니까 이 기호가 똑같은 기호지만 절대값 기호고, 이것은 벡터니까 이 똑같은 기호가 이것은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는 기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가볼까요? 그렇다면 B라는 벡터 좌표부터, B라는 벡터는 여기 P0에서 P1까지 가는 거니까 계산은 종점 마이너스 시점, P1에서 P0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좌표는 X1 마이너스 X0, Y1 마이너스 Y0, Z1 마이너스 Z0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거리 계산합니다. 그 거리는 바로 컴포넌트 NB의 절대값이다. 그렇죠? 근데 컴포넌트
NB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컴포넌트 NB 이 스칼라 사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n의 크기분의 두 벡터의 내적이죠. n.b 그렇죠? 그렇다면 이 컴포넌트의 절대값이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n의 크기라는 것은 당연히 이거 0벡터 아닌 걸로 계산했으니까 크기라는 것은 루트 제곱 제곱 제곱이에요. 그렇죠? 예,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플러스죠. 그렇다면 절대값 안에서 그냥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n의 크기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n의 크기. 그렇죠? 그리고 n.b 이것은 내적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값이 필요하죠. n.b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절대값 기호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는 n의 크기분의 n.b의 절대값이다. 어렵지 않죠? n의 크기는 루트 좌표의 제곱 제곱 제곱. 그렇죠? 여기 법선 벡터가 a, b, c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어렵지 않죠? 그리고 n.b라는 것은 내적이니까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끼리,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다 더하면 됩니다. 내적. 첫 번째 성분 b의 첫 번째 성분 x1-x0 곱하기 n의 첫 번째 성분 a. 그렇죠? b의 두 번째 성분 y1-y0 n의 두 번째 성분 b. 그렇죠? b의 세 번째 성분 z1-z0 n의 세 번째 성분 c. 그렇죠? 곱하고 다 더하면 내적. 됐죠? 그래서 n.b를 계산했으니까 그것의 절대값.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 분자를 보니까 여기에 지나가는 점 x0, y0, z0라는 걸 이용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x0. 그렇죠? 마이너스 ax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y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cz0. 그렇죠? 그런데 x0, y0, z0는 평면에 있는 그런 점이에요. 평면에 있으니까 이 평면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면의 식을 만족한다면 이걸 대입하면 이 식이 만족돼야 되니까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z0 플러스 d는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전부 마이너스가 곱해진 거죠? 여기에 전부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넘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넘겨놓은 값이죠? 그렇다면 그 값은 d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d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 값은 d 이렇게 이 지나가는 점, 이 평면 위에 있는 점이 이 평면의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값은 d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에서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예, 여기 마이너스까지 묶어낸 그 값이 d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볼까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ax0 마이너스 by0 마이너스 cz0 이걸 더해줄 텐데 그 값은 d니까 플러스 d.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다. 여기 전체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평면까지의 거리, 예, 그 거리를 계산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의 절대값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것이 어떤 구성을 갖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칠판 잠깐 지울게요. 예, 이 거리를 보니까 여기 x1, y1, z1 예, 지나가는 점에 좌표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평면의 식을 일반식으로 써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고쳐놓으시고 오른쪽이 0인 거 기억하시고요. 거기다가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z 자리에 z1 이렇게 대입해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 이렇게 갖다 쓴 거죠. 그것의 절대값이 분자로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분모는 여기 법선 벡터 A, B, C를 가지고 법선 벡터의 크기가 오면 돼요. n의 크기.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8번 보세요. 평행한 두 평면 10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는 5하고 5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1. 두 평행한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당연히
어떤 두 개의 평면이 3차원 공간에 있는데 평행하지 않다 그러면 만나는 거죠. 그렇죠. 만나는 두 평면의 거리라는 것은 교점이 있으니까 0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당연히 평행한 두 평면에서만 성립되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평면이 이렇게 평행해요. 그렇다면 두 평면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첫 번째 평면에서는 그 평면에 있는 지나는 점을 하나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 평면이 평행하니까 이 첫 번째 평면에 있는 이 점은 당연히 두 번째 평면에는 없어요. 이 두 번째 평면 바깥쪽에 있는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바깥쪽의 한 점에서 이 평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조금 전에. 그렇죠? 그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평면에서 한 개 평면은 지나가는 점을 찾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평면에서 10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는 5. 여기에서 한 점을 찾아볼까요? 당연히 한 점은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걸 찾으면 되겠죠. 가장 간단하다라는 것은 두 개의 좌표를 0으로 떨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간단하죠. 그렇죠? 그럼 y하고 z를 0으로 떨궈 보겠습니다. 이 식을 만족해야 이 평면에 있으니까 이 식을 만족하려면 y와 z가 0이라고 하면 당연히 x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만족이 되죠. 그래야 10을 곱해서 5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평면 위에 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 점을 P1. 찾은 점은 2분의 1, 0,0.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선택해서 이 점에서 이 두 번째 평면까지 거리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예, 이제 공식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이 두 번째 평면의 식은 5x 플러스 y 마이너스 z는 1이니까 이것을 5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넘겨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을 가지고 이제 이 점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 점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는 이 평면의 법선 벡터 5, 1, 마이너스 1. 그렇죠? 법선 벡터의 크기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죠. 5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고 루트. 그렇죠? 25, 1 더하면 27, 루트 27분의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평면 바깥쪽에 있는 이 점을 여기 x, y, z에 대입해요. x의 2분의 1, y의 0, z의 0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5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0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0 그리고 d 마이너스 1이죠. 예, 그리고 절대값 어렵지 않죠. 예, 계산해 볼까요? 0 곱해진 건 0이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5하고 2분의 1 곱하면 2분의 5 거기서 1을 뺐으니까 2분의 3 절대값 취해도 똑같죠. 예, 2분의 3 해서 분자는 2분의 3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 평면에 있는 점에서 이 두 번째 평면까지의 거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 거리를 공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루트 27분의 2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정리하면 6분의 루트 3이다. 예,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시간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기말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